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거는 전월세 신고제예요. 근데 이게 6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한 지금 12일만 지나면 이제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법률이에요. 여러분들 잘 주의하시라고 저희가 설명드리는데 바로 저희가 한번 내용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내용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대상 지역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전역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세종시, 그 다음에 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이런 도의 시지역에 있는 대상은 전부 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좀 쉽게 생각하시면 구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의 시지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돈하실 수도 있는데 도에서도 군 지역까지는 아직까지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군은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 시지역까지는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주택인데요. 어디까지 그러면 신고해야 되느냐?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 법률에 보호를 받는 모든 주택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일반적인 빌라, 다세대 주택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도 마찬가지고 또 고시원, 기숙사, 그 다음에 공장이나 상가대에 있는 주택, 그 다음에 판잣집 같은 그런 비주택까지 전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대상 조건만 되면 집이라고 하는 형태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은 여기 판잣집이라 무허가 건물 또 상가 내에 있는 조금 빌려가지고 쓰고 있는 주택이라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해주는 모든 주택, 그 다음에 또 비주택,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비주택까지 전부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임대차 계약이 전부 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만 지금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반전세, 그러니까 보증금이 만약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월세가 40만 원 이렇게 정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복잡하게 보증금을 환산하거나 월세를 또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넘으면 무조건 신고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2천만 원 월세가 40인 경우에는 1.500을 초과하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고할 때는 신규, 그 다음에 갱신계약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6월 1일부터 새롭게 체결하는 임대차, 그 다음에 또 갱신하는 임대차에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의 갱신이 됐든 아니면 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다시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갱신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본다는 거죠. 금액의 변동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신고 내용은 어떤 것들을 신고하느냐, 여기 한번 보시면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임대 목적물의 정보, 그러니까 주소, 면적, 방수, 임대료, 그 다음에 계약기간, 체결일 전부 다 신고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갱신되는 내용,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에 받고 있던 임대료가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는지 여부까지 전부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셔야 돼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벌칙 규정은 뭐냐면 만약에 거짓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근데 거짓 신고는 아니지만 신고를 안 했어.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4만 원에서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1억 미만의 임대차 계약으로 이 계약이 체결된 지 3개월까지 만약에 미신고를 했다. 그럴 경우에 4만 원만 부과되지만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날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제도가 신규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다 신고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몰라서. 그래서 시행일로부터 1년, 그러니까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엔 과태료 부과하겠죠. 근데 이거 과태료 부과하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 계도 기간 이후에도 자진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를 갖다 면제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내가 개인 간의 계약을 사적 자체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 내용을 전부 다 신고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자유를 너무 많이 침해한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고하도록 해서 과연 이 부분을 뭐에다 쓰려고 하는 거냐, 이 정보를 수집해서. 그래서 이 전월세 계약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너무 국가가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시장경제 원칙을 침해하면 너무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자꾸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법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한때는 여행을 가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너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돼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위반시 제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부과하는지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그 경우에는 둘 다 공동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공동 신고인데 만약에 그러면 둘 다 처벌하겠다는 거냐? 그 입법 목적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임대인이 신고하는 거를 갖다가 만약에 숨긴 것 자체를 갖다가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야. 임대인에게 의무를 많이 부과하는 것 같으면 임대인에게 과태료 부과해야 되거든요. 임차인은 내가 집 들어가서 사는데 내가 왜 나한테까지도 부과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법이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법이냐? 단순히 그냥 둘 다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이냐? 그걸 신고 안 하면 둘 다 처벌하겠다는 거냐? 이거는 지금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처벌 규정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법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고하는 방식은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명이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2명의 날인데 있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그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 방법은 자치센터 가셔가지고 대면으로 하실 수도 있고 비대면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 동에 있는 그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제출하셔도 되고 통화민원 청구 가셔서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비대면으로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어렵습니다. 여기 URL이 잘 보시면 rtm.molit.go.kr에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고를 하실 때는 계약서에 첨부된 사진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의제되는 절차가 있어요. 의제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신고가 있었던 것처럼 간주해지는 절차인데 뭐냐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만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치센터 가가지고 전입신고하거든요. 전입신고를 하면 그때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차 계약 시에 또 계약서를 이번에 또 제출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또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일부러 부여 안 받으시더라도 임대차 계약 신고하시면서 계약서 제출하면 이 부분도 의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신고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가 있고요. 여기에 임대인의 성명, 그 다음에 주민등록,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다 적게 되어 있고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 목적물이 아파트냐, 연립이냐, 다세대냐, 단독이냐, 다가구냐, 오피스텔, 고시원, 그 밖에 주거용 다 치는 거예요. 아까 처음 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주택은 여기다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내용, 신규 계약의 내용이면 신규 계약은 임대료가 얼마고 보증금 얼마고 월차임이 언제고 계약 체결일이 언제고 계약 기간이 언제고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가 얼마고 갱신 임대료가 얼마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건, 사용 여부까지.
근데 이게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죠. 신고인은 임대인, 임차인, 그다음에 제출인, 위임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이 제출할 경우에는 제출인까지 적게 돼 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들은 이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되면서 임차인의 보호가 대폭 강화될 거다. 왜냐하면 아까 의제 조항 얘기 드렸잖아요.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임대가 부여되니까 자동으로 부여되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온라인 임대차 신고를 통해서 임차인의 편익을 제고하겠다라고 얘기해요. 편익 제고된다. 쉽게 그냥 신고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계약 갱신률이라든지 임대차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니까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과연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법률상 신고제도는 너무 깊게 개입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은 것들을 정보를 주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임차인을 다 보호하기 위한 거면 임차인도 신고 안 하고 임대인도 신고 안 했을 때 과연 임차인에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과태료 부과는 누구에게 부과하는 거냐? 아까 제가 의문 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입법자들이 미처 그 부분을 고민하지 못했던 것도 같고 아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설명 잘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괜히 불편한 일들 과태료 부과된다거나 물론 1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 안 되지만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